따뜻한 방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됐던 책 같았어요.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고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읽어보지 않고 네. 한 번도 친구 같다?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단 말이죠. 그냥 이렇게 생겼네, 내가 앉기 좋네, 내가 기대어 앉기 좋네, 이런 정도로 저는 늘 생각했어요. 그리고 팔석정 같은 곳에 가면은 그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린 그 모습이 그냥 생명력 대단하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. 뭐 또 저기 오대산 같은 데 가면은 주목나무, 뭐 천년 주목이라고 하는 그런,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를 보면 얼마나 저 안에 많은 세월이 담겨 있을까, 그냥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지 한 번도 친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나에게 나무라 함은 세월을 많이 안고 있는 생물 또는 나보다 어린 생물,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런 정도의, 늘 산골에서 흔히 자주 마주할 수 있는 그냥 생물에 지나지 않았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제목에 끌려서 내가 이제 자연, 환경, 생태, 사람, 노동 뭐 이런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 보니까 책을 이제 골라도 여기 책방에 놓을 책도 그렇고 제가 읽을 책도 거기에서 고르곤 하는데, 친구 같은 나무 하나쯤은 이게 되게 끌렸어요. 그래서 첫 페이지에 거의 첫 장에 나오죠. 그 나무가 나를 불러 세웠다. 네, 그걸 보면서 나무에 대해서 달리 좀 생각하게 된 이 작가님이 저한테 그런 동기를 주신 것 같아요. 나무에다가 생명을 부여하고 우리가 늘 자주 접해서 또 늘 옆에 있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그걸 한번 이렇게 깊게 혹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렇게 초록 끝이 이렇게 연두가 조금 올라오잖아요. 이제 저 나무도 이제 연두가 올라오는구나. 목련이 필라고 여기 극장 옆에 보니까 목련이 요만한 게 이제 막 삐져나오더라고요. 나무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인간의 그 삶을 이렇게 투영을 해서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쓴 책이라서 에세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진 않지만 거기다가 또 소소한 정보를 많이 섞어서 이제 썼기 때문에 읽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뭐 아까 스님 얘기했지, 저는 완전히 산속에 사니까 눈만 들면 나무죠 뭐. 제가 굉장히 좋았던 게 아침에 눈도 뜨기 전에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새울음 소리가 뭐 서로 부르는 건지 그냥 뭐 온갖 새소리가 기가 막히게 이제 나죠. 전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엔진 톱 있잖아요. 나무 자르는 나무 기계 자르는 톱 소리. 거, 기계 톱 소리. 아, 근데 요즘은 이제 단속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뭔지 몰라도 많이 줄었고, 또 차가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 있는 데 거는 다 비워먹어서 그런 건지, 그때만 해도 이 농촌 사람들이 연료를 전부 나무 베어가지고 했어요. 선생님이 내려오셨을 당시에도. 예. 그랬구나.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단속도 하고 뭐 어쩌고 그런데 비거도 없어요 이제는.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끄집어내기가 힘이 드니까.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구라파를 나간 게 1970년도 중반 좀 지나선 것 같아. 그때 뭐 아시다시피 여권 내기도 힘들고. 맞아요. 그 말도 안 되는 뭐, 한 번 나가려면 저 방송센터 가가지고 5일 동안 영화 보고 말이야. 신고해야 돼. 되지도 않는 영화. 남자들은 군 동사무소 가서 군필 그리고 뭐 한 달씩 걸려서 나오는 여권이라고 노트 막 이만한 거
아 진짜요? 단순이었고 그냥 형사가 집으로 찾아오고 막 그랬다고. 가서 딱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첫째 인상이 나무가 그렇게 많아. 비행기가 하강을 하는데 도시가 그냥 또 걔네들은 지붕이 오렌지색을 많이 하잖아. 맞아 맞아. 예? 근데 숲이야 숲. 그리고 실제로 동네에 일반 주택가 같은 데는 밤이나 뭐 이렇게 하면요 무서워 귀신 나올까 봐. 그 나무가 그렇게 많은 거야 숲이야. 예. 그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나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나무를 뭐 자기 마당에 있는 거든 뭐든 그 뭐 쉽게 비워버릴 수가 있는 거고, 맞아요. 걔들은 자기 집 마당에 있는 것도 뭐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비워야 된다 해도 즉 우리로 말하면 뭐 군청이나 이런 데 가서 허가를 받고 허가가 나야 피인단 말이에요. 미국도 그런 모양이더라고요. 그런데 우리는 막 베어버리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런 책이 이걸 보면서 이제 이제 언제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나무를 안 벨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든 안타까운 거 우리도 좀 나무 함부로 안 벨었으면 좋겠어. 읽기 전 할매를 읽었어요. 네, 그 팽나무 생각이 네. 나셨구나. 저도 그랬어요. 좀 연결이 되긴 했는데 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나무, 꽃 이런데 잘 안 보이는 사람이거든요. 오죽하면 3개월 전에 핀 꽃을 우리 신랑이 저거 너무 예쁘지 않냐 했을 때 언제 우리 집에 저렇게 있었지? 저도 약간 그런데. 약간 그래서 그런 집에 화초를 못 적이었는데 키우는데. 그냥 연달아 읽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인제서야 저한테 이게 닿았나 보죠. 그래서 한 저번 주에 할매를 읽고 이제 이번 주에 이거를 읽고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읽고 있는데 마침 또 어제 저희 신랑이 모종을 한다고 민엄나무를 갖다가 심은 거죠. 그전 같으면 뭐 네 알아서 하든가 뭐 간식이나 갖다 주고 심었어 고생했네 이런 그냥 정말 입에 발린 서로를 했을 텐데 어제는 한 5번 정도는 나갔어요. 커피를 한 잔 주고 이렇게 먹이고 이제 또 일 열심히 하고 들어와서 이거를 또 읽는데 그 전에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솔직히 전혀 아무런 그냥 너는 책이요 검정은 글자요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었단 말이야. 그래 그럴 수 있지. 그럼 나무 그래 나도 알아. 우리 집에 나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나무가 얼마나 많아. 맞아. 하지만 넌 그냥 나무고 나는 그냥 쳐다보는 것뿐이야. 이렇게 좀 많이 살았단 말이죠. 나이를 먹어서인지 아니면 뭔가 요새 뭔가 호르몬 누구 말 같다가 호르몬의 문제 때문인지 약간 나무들이 그냥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저희 옆에 잣나무 숲이 있어요. 엄청 많거든요. 근데 어제는 보는데 잣나무 숲이 약간 갈색, 약간 그게 병이 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한테, 여보 저거 병이 왔나 봐.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? 네. 그런 것도 보여? 박힌다고 하죠 글자가.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선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정선하지. 그래서 그게 잘 있나? 작가가 갔다 왔던 그 네, 지역에. 네.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저 아마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만약에 정선을 가고 싶어서 이제 갈 계획을 세우겠지만 만약에 가겠지만 가서도 모를 수도 있죠. 맞아요. 저게 저건가 하면서 이제 초입부터 쳐다보고 있겠죠. 근데도 모르겠죠. 저는 모를 것 같아요. 못 알아볼 것 같아. 근데도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다.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저는 집에 화초가 없거든요. 집에 들어가면은 이 에너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돌볼 그 에너지가 없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 안 키우는데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사진 배우면서 좀 그런 게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게 조그만 것도 좀 보게 되고 그런 그 관찰의 그
그 힘이 좀 많이 키워졌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책이 또 그렇게까지 영향이 깊었다니 다음에 혹시 다녀오시면 후기를 좀 재미나게 올려주시기를. 우리 송 선생님은 어떠셨어요? 저희는 뭐 나무가 너무 많죠. 산이 둘러싸여 계셔가지고.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여기 혼자서 아빠가 서울에 있는데 애들을 키우면서 힘든 시기가 있어요. 애들이 사춘기도 있고 막 이럴 때 막 화가 막 나잖아요. 그럼 애들한테 말을 못하면은 제가 이렇게 앞살에 이제 나무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해서 저 나무는 온갖 풍파를 아무 말도 없이 저렇게 받아주는데 나는 왜 그러나. 그래서 매일 그 나무를 쳐다보는 걸로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린다고나 할까? 나와가지고 일단 애들한테 막 화를 내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면 이제 내가 나오면 애들이 좀 불안해하는 거야. 엄마가 이제 아빠도 안 계시니까. 그래서 내가 데크 나와고 이제 그 나무를 계속 쳐다보면서 저 나무는 아무 얘기도 없이 많은 걸 다 겪어냈는데 나는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화가 올라올까? 그래서 그 나무를 쳐다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위안이 된다고 할까?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집 앞에 이제 저기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둘러 있어요.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그 앞이 확 트여야지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데 그 나무를 왜 계속 두냐.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는 정말 그게 안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핑계 삼아 아유 저거는 땅 주인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. 이 땅 주인 하시는 분은 필요 없으면 배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나무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. 큰 나무들이. 사실 농사 지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. 그것 때문에 거기에 농사가 안 되는데도 그 나무들이 계속 있으니까 좀 그런 느낌도 있고 이 책 읽으면서 이분이 막 지나가면서 그런 나무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걸 보고 저도 수많은 나무들을 보면서 정선이 가는 그 나무 말고도 그 시내 쪽에도 엄청 큰 나무가 있어요. 네. 그 나무가 봄 되면 너무 예쁘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가 그 동네마다 선앙당 있잖아요. 맞아요. 선앙당 있으면은 제가 어제도 저기 어디지? 도사리를 가면서 선앙당 옆에 이렇게 휘어진 그 나무가 있어. 버드나무 같은 거. 수양버드. 거기다 이제 그네를 매주잖아요. 맞아요. 우리 어렸을 때 그 그네가 엄청 높아 보이는데 어제 그 나무를 보고 저런 나무에서 우리가 그네를 탔을 텐데 지금 보니까 거의 손담은 닿을 정도야. 근데 어렸을 때는 5월 단오가 되면 그네를 매주시거든요. 그럼 이제 우리가 한복 같은 걸 입고 맞아. 이제 타는데 대회 같은 것도 막 했던 것 같아. 근데 우리 어린 애들은 안 하고 이제 어린 애들 타는 거 조금만 있고 이제 어른들 타는 게 큰 게 있어.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타는 거야. 타고 거기서 이제 멀리 가는 사람이 상을 받는. 그리고 그런 걸 보고 나무는 우리하고 떨어질 수 없는 나무들인데 저도 어디에 나무를 큰 나무 2개를 뱄거든요. 밤나무인데 그 반 옆에 있으니까 이 밤 송이가 약을 안 치니까 먹을 수도 없고 그 송이를 매년 치워야 되는 그리고 낙엽. 그래서 맞아. 낙엽이 제일 문제예요. 안 되겠다. 더 크기 전에 이거는 잘라버려야 되겠다. 그래서 잘라서 엔진 소리 듣기 싫은데 저 어제 하루 종일 엔진. 그러셨구나. 저는 나무하고 꽃을 엄청 좋아해요. 그러니까 그래서 꽃 작은 꽃 피더라도 그거 하나 있으면 신경 엄청 쓰고 하나하나 피는 걸 계속 관찰하고 그게 누가 잘못하게 바꿔나 그러면 저한테 엄청 혼나요. 아 그러세요? 네,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90살 돼간 누님이 한 10년 전에 왔다가 제가 사다 심어놓은 그때는 몰라가지고 금꽁야살이라고 있어요. 키 큰데 야생화도 많아요. 그 차에 몰라가 사다 심었는데 자꾸만 떨어지더라고. 그걸 밟아가지고 저한테 엄청 혼나가지고 두고두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셨구나.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꽃을 좋아하고 그 봄이 되면은 이 나무들이 이제 막 나잖아요. 그때가 가장 이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나무마다 그 색깔하고 모양이 다 달라. 그 눈 하나 색깔하고 그 버섯은 하나하나 그 하고 정말 그렇게 예쁠 수가 없거든요. 이쁘
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이쁜지.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또 그저께는 나무를 집에 제가 심은 나무예요.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죠. 24, 5년 됐는데 이제 측백나무가 이 정도씩 컸는데 집도 가깝고 너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촘촘히 심었는데 서로를 이제 닿는 거야. 아. 그늘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계속 되는데 처음에 그걸 사다 심고 그렇게 막 가까놓고 이제는 그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돼버리는 거 계속. 근데 1년에 제가 베는 게 한 수십 나무가 돼요. 제가 사다 심은 거 나무만 해도.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과연 이거 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다른 책을 볼 때 그 멀칭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과나 또 농사를 짓잖아요. 네. 사과나무도 올해 한 50줄을 또 폈어요. 그러니까 가꾸고 비고 가꾸고 비고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. 이렇게 다른 분들은 보기 야 저 나무를 배 저 나쁜 놈 말에 엔진 소리 팡팡 내면서 하는데 나는 그거를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때에 따라서 백정이 고기를 새를 잡을 때 어떤 사람은 아니 저 순박한 눈을 봐 저걸 어떻게 잡아? 그죠? 그런 이제 그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많이.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걸까? 저는 또 나무를 사다 심고 또 베내고 얼마 전엔 제가 벌나무를 이제 마을에서 몇 번을 얻어다 심었는데 계속 죽었어요. 한 번은 심었는데 누가 뽑아가지고 이제 모르고 뽑아버린 거야. 그래서 나한테 또 혼나고 또 이제 얻어다 심었는데 이건 이번엔 컸어. 컸는데 이게 그 하단 쪽에 심었는데 뿌리가 한 10m 뻗어가면서 그 주위 하단을 다 망치는 거예요. 아. 그 밑으로 뻗을 다 뻗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. 처음에 이제 베어버리려고 생각을 하다가 베지는 않고 찾아봐가지고 또 빈자리 죽은 자리 그 나무를 갖다 옮겼어요. 이 정도 되는데 그 무게가 한 100kg 이상 넘거든요. 어우. 나무가 이렇게 커지면은 나무하고 밑에 흙을 분을 떠야 되니까 그걸 하루 종일 혼자서 이제 그걸 뭐 이제 별 기계를 다 쓰는 거야. 있는 기계 다 써. 머리 쓰시는 거 다 써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옮겨 심어가지고 이제 나무 흔들리면 죽으니까 또 치워가지고 끈으로 묶고 가지고 해놨는데 그거 잘 살 거예요. 저는 나무나 꽃을 거의 받으면은 저한테 와서 죽인 게 거의 없어요. 이 책은 처음에 읽을 때는 이과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.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상식이나 이제 그런 거에서 당연하죠.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이제 하면서 이제 쭉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보는 눈이 저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. 물론 이렇게 세세한 과학적인 정보가 틀린 건 아니에요.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같은 걸 보면서도 거기다가 감정이입을 하고 그다음에 막 의기나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아 그래 나는 이런 것이 왜 없지 하는데 오래 전에는 굉장히 문학 소년 비슷했었어요.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그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. 왜냐면 옛날에 제 펜도 있었어요.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메일 같은 거 하고 블로그 하면은 이제 막 빨리 달라고. 근데 그게 없어진 걸 느끼면서 아 참 변하는구나. 변하는 걸. 안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. 네네. 그래 그렇게 표현하니까 참 멋있네. 참 근사하구나. 이제 많이 그런 표현들이 많더라고요. 거의 시적인 표현들이.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신장로에 있던 나무가는 미르나무라고 했는데 미르나무. 이게 보니까 양보들이래. 예. 처음 알았어. 새로운 지식. 이 저기 강재훈 작가가 저는 이제 사진을 잘 모르고 찍지도 못하지만 이 감정 속에 제가 이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읽고 그 사진을 보고 그 나무들을 보고 그랬거든요.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어린 날서부터 퇴직 전까지의 그 나무와 얽힌 그런 사연들이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 사람이 그냥 나를 추억 속으로다가 그래서 그 작가한테 빙의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무에 얽힌 책을 읽음으로써 이제 속상했던 거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제가 그 소설이 생각이 나가지고 오버스토리라고 그 오버스토리가 우리 숲이 이렇게 쫙
있으면은 그 위에 상층부의 그 모습 있죠. 그 비행기 같은 거에서 내려봤을 때 그 모양 그걸 얘기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 오버 스토리라는 말 자체가 그거더라고요. 근데 요거 미국 얘기인데 그 몇백 년 된 나무들이 그 개발 벌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려나갈 때 그걸 또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야기거든요.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거목 위에 집을 짓고서 살아도 나무 위에 예, 그 못 베게 하려고 그런데도 결국은 거기 나무에서 쫓겨나고 나무는 베어지고 그래서 그 나무를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그 나무가 그 숲이 없어져 가면서 사람들도 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제가 10년이 지냈는데도 그 나무 지키려는 사람들 얘기가 남아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읽기는 했었나 봐요. 이 사람이 찍은 이 사진도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어떤 거는 수묵화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좋더라고요. 진짜 좋은 거는 다시 한번 어릴 때 살던 집에서부터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학교의 그 나무까지 쫙 소환이 돼가지고 오는데 그런 기억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. 근데 제가 살던 어릴 때 살던 집이 마당이 조금 넓었어요. 근데 장독대 옆에 살구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맛있지. 네, 조금 있으면은 벌레 살구가 이제 저 살구꽃이 피잖아요. 네네. 와, 그러다 살구가 달리면은 동네 애들이 돌멩이를 던져요. 제가 그 살구꽃을 엄청 좋아했어요. 그 봄에 이제 2월 달쯤 돼서 엄마가 장을 담그면은 장독 뚜껑을 열어놓잖아요. 그럼 그 속에 빨간 대추가 몇 개 있고 까만 숯이 있고 그럼 거기에 물은 맑아요. 검은색이긴 하지만 거기에 살구 꽃잎이 떨어지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. 맞아.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눈에 선해요. 날 좋은 날 이렇게 볕조이라고 열어놓으면은 제가 일부러 거기다가 살구꽃을 아, 그러다가 또 들키면은 또 혼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갔다 와 보니까 없는 거예요. 살구나무가. 동네들이 이걸 던져가지고 장독 장독이 깨진 거예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벼버렸어.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지금도 그게 눈에 선해요. 그렇게 안 베어졌으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속에 안 남아있을 텐데 베어졌기 때문에 더 아쉽고 그립죠. 네. 그 폐교된 학교들 예. 제가 마지막에 근무했던 학교도 애들이 100명이 안 됐어요. 한 70명, 많으면 80명 이렇게 됐는데 그 학교를 살리려고 그 학교를 졸업한 동문들 사람들이 예 학교에 차도 사주고 그래서 애들을 이제 멀리 사는 애들을 이제 실어 날르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는 그 가까운 읍에 살면서 애들을 이쪽 학교를 보내요. 그 학교 안 없어지게. 제가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운동회나 학예회를 하면은 다 구경 왔어요. 자기네 애들이 없어도. 그러니까 동네 잔치죠, 와가지고서 완전. 마을 공동체 역할을 했네요. 발전 기금을 내고 학교에서 끓여주는 점심 그 육개장을 한 그릇 먹고 기분 좋게 가가지고 갔어요. 근데 발전기금 받는다고 하도 난리들을 치니까 학교에서는 안 받는다고. 그러니까 항의를 하는 거예요. 왜 안 받느냐고. 그래서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못 받는다고.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 와요. 돈도 안 내고 그냥 오셔서 점심 드시고 가세요. 그래도 안 와요. 그래서 그래 그전에는 떳떳하게 학교를 위해서 돈을 내고 그 애들이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점심을 한 그릇 먹고 그러면 기분 좋게 갔는데 돈을 안 받으니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
근데 진짜 학교가 없어지면요 그렇게 구심점이 없어져요. 맞아요. 마을이 예. 없어지고 인구가 그래서- 줄고. 그 정도는 있어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학교하고 동네하고 멀어지게 되고. 개천이 개수나무 개자야. 나도 몰랐는데. 네. 그래서 개수나무를 그 쭉 밭가에 심었어요. 개수나무라고 해봤자 서울서 볼 일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러나 보다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싹 비어버린 거야. 또 그런데 심어놓고. 아니 저렇게 키우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키웠는데 비는 건 순식간이잖아요. 예. 라고요.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사람 보는 게 그거요. 배기 전에 밑에다가 뭐 약인지 해놓으면 이게 지가 스스로 이제 말라서 이제 그냥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. 그럼 싹 비워가지고 아니 또 그러더라고요. 그런 얘기도 있어요. 여기 저기 나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독인지 뭔지를 네. 주입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나무가 그렇게까지. 예.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저거 죽은 나무에서 벤다 하는 명목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더라고요. 그 저기 횡글횡글이라는 말이 나와요. 단어가. 맞아. 근데 나 그걸 팽글팽글. 찾아봤어. 근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뭐를 표현한 건 알겠는데 사전에는 없어. 횡글횡글 단어가. 내가 다른 단어로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맞다가 그런 노력도 네, 하셨어요? 생각을 국어사전에 있어요? 있기는? 없어요. 없어요. 만들었구만 그거. 예, 만들어요. 그러다가 이거 조금 새로운 말인데 해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면 없어요.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 작가가 무엇을 쓰고 싶었는지 생각했었어요. 이 나무를 통해서. 저도 이 제목처럼 사실 나무가 저한테는 친구였어요. 저는 평생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나무고 꽃보다 나무를 훨씬 좋아하고 그래도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다른 그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귀절 한번 읽어드릴게요. 한번 공감하실 거예요. 사진으로 남겨진 채 내 곁을 떠난 그 나무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을까 스치듯 만나던 짧은 인연이라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 오랜 인연이라고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아. 오늘 하루 내 곁을 스쳐 지나는 모든 사람이 내 인생에 인연이 다 찰나의 순간, 인연이 다 만나는 찰나의 순간 나를 채워주는 소중한 이들이라고 생각한다. 저는 이 책의 전체 이 사람이 수없이 많은 나무를 만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. 왜 그랬냐면 저도 물론 모든 분들이 어떤 책을 읽든지 책의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은 자기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. 일치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느끼고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자기하고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 책의 그 부분에 집중하게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분이 이 많은 나무들에 대한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, 그죠?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 거기서 내가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었을 거예요. 제가 얘기 왜 하나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자두나무가 이렇게 늘 엄마를 피해가지고 그 자두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. 그게 제가 나무를 좋아하게 된 최초의 이유였고 그 나무가 정말 이 제목하고 똑같아요. 내가 평생을 나무를 친구로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집 마당이 굉장히 넓었는데 집에 남자가 5명이고 유일한 여자가 저였어요. 오. 엄마가 온 한 200~300평 되는 마당에 꽃을 막 모든 꽃을 가꿨어요. 근데 저의 질투의 대상이었어 그게. 그래서 저는 지금도 꽃은 안 길러요. 그때부터 혼자 있고 싶으면 늘 그 자두나무 열려가지고 올라가면 옆집도 보이고 뒷집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. 제가 고향이 강릉인데
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조금만 더 가면 헌안설현 생가가 있었어요. 아. 지금도 그렇지만 그 아. 뒤에 가면 솔밭이 너무 맞아요, 아름다워요. 맞아요. 그 솔밭 건너편에 뭐가 있나 하면 경포호수예요. 아세요? 맞아요. 네, 맞아요. 거기 수양보들이 음. 정말 지금도 늘어지게 있어요. 그때부터 나무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커서도 어디 가나 늘 큰 나무가 있고 눈에 띄는 나무가 있으면 늘 그 밑에 가 있었고,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많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. 외국에도 나가야 되고 남편 따라서 옮겨 다니면서 사는데 늘 가는 곳마다 나무에 대해서 유일하게 의지를 하고, 나무를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그립고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, 엄마나 뭐 형제나 친구나 보고 싶고 이랬는데 저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, 그럴 때 그 나무들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뭐 먼 곳에 가서 살을 때, 그래서 제가 산도에 가면은 꼭 나무가, 그 산에 갔다 오면 그 높은 정상에 있는 나무보다, 아마 여러분들도 뭐 많이 가보셨겠지만 지리산의 송강사에 가면 은행나무가 큰 게 있고, 화엄사에 가면은 유명한 매화나무, 아시죠? 유명한 나무. 그리고 홍매화. 예, 홍매화 나무. 그리고 강릉에 가면 얼마나 나무들이 많아요. 그리고 여기 이분도 작가도 많이 적어놨지만, 런던이나 뭐 유럽에 가면은 마로니에 노래도 있잖아요. 마로니에 나무가, 저는 정말 지금도 기억나는 게,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버스 타러 이렇게 나가고 나면 아침에 한 8시쯤 걸으면 9월이 되면 마로니에 잎들이 떨어져요. 노랗게. 근데 거기 혼자 그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돌아오면서 나무에 대해서 늘 그 나무가 저한테는 큰 이야기의 상대였고, 제가 이렇게 또 어떤 여자들이 일하다 보면은 뭐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 됐을 때 또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또 있잖아요. 그럴 때도 옆에서 묵묵하게 집에 돌아오면은 마당에 있던 나무들, 그다음에 제가 여기뿐만 아니고 저기 모든 산에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나무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. 나무하고 저하고 이렇게 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나무가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사람 친구나 나무 친구나 똑같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 집에도 오면은, 저번에 오셨지만 주목나무가 많이 옮겨 심어놨잖아요. 저희 집에 있는 나무는 다 버려진 나무들을 제가 옮겨 심어놓은 거예요. 오, 버려진 나무. 수몰지구에서 데려온 나무들이에요. 그래서 옮겨오는데 비쌌어요. 돈은 아, 그렇지 나무값은 맞아요.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. 이동하는데. 예. 내가 위로 받을 수 있고,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, 그리고 많이 떠들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? 이런 이분이 쓴 책을 읽고 저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아, 그래도 내 성격이 이렇게 한 80%를 형성하는 데는 물론 사람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, 나무도 한 80%는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구나. 처음에 읽어드렸던 귀절이 있잖아요. 그하고 나무하고 똑같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. 이 책을 보면서.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.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 충분히 이렇게 언어로 안 해도 내 혼자 삭혀도 대화하는 것 같고, 창문 너머로 이렇게 마당에 보이는 주목나무도 저를 보고 이래 가끔 제가 커피 마시면서 혼자 웃는 것 같다고 하도 뚫어지게 쳐다보니 뭘 그렇게 쳐다보냐고 남편이 그래서, 제가 지금 날 보고 웃어 내가 이러거든요. 근데 자꾸만 보면 정들듯이. 그래도 또 물론 제가 여기 떠나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른 나무가 또 친구같이 생기겠죠. 저는 늘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의 내용보다는 저한테 이 제목이 가지는 의미가, 아, 저가 생각했던 거하고 제목이 똑같구나. 이래서 너무너무 좋았고, 이런 계기가 된 것도 감사한 마음이 딱 생겼어요. 스님의 시각은 조금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? 어떠셨는지? 그러니까
에세이잖아요. 사진 찍으시는 분인데 그 나무가 나를 불러 세웠다.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폐교를 찍으러 다니시다가 나무를 만나면서 나무가 친구가 되었고 친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, 듣고 싶은 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글로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 이제 나무를 사실 관찰하는 마음으로 많이 보기는 해요. 그래서 산에 가서도 저는 쭉쭉 뻗은 잘생긴 나무들보다 항상 상처받고 힘들게 크는 나무들 눈길이 주로 그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또 달마다 이렇게 자주 가는 곳에서는 그 자주 가는 곳에 보는 나무는 저번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네 이제 이러면서 늘 보고 있거든요. 그 대표 나무 하나가 이제 팔석정에 있는 나무예요.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사목이 돼서 구멍이 이렇게 2개가 나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 위에가 또 풍상에 시달리면서 구멍 하나가 없어지고 이제 하나가 남고 또 하나는 옆에서 또 쓰러져서 이제 이렇게 비바람에 이렇게 사라져가는 모습 이제 이런 걸 그냥 관찰자의 눈으로 그냥 보면서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나무한테 위로를 받고 나무를 친구 삼아 이렇게 하셨다 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 속에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막 한 생각은 나무가 왜 이렇게 위로가 돼주고 친구가 되어줄까?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. 나무나 사람이나 비바람, 눈보라, 태풍 온갖 시련을 견디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나무, 사람만이 누군가한테 위로가 되는 거지 아무 나무나 아무 사람이나 그런 위로가 되지는 않는구나. 이건 나무나 사람이나 다름이 없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. 그게 뭐냐면 나무도 그러잖아요. 뿌리가 약해서 태풍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많은 나무는 그냥 그대로 끝인 거예요. 근데 정말 여기 팔석정에 지금도 가보면 제가 엊그저께 사진 찍었지만 그 바위에서 소나무가 자라거든요. 근데 뿌리가 겉으로 바위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. 그리고 그 바위를 뚫고 뿌리가 크느라고 바위를 다 조각조각을 냈어요. 그렇지만 그 바위를 다 끌어안고 있어요. 뿌리가. 하나도 그냥 너 저리 가 하고 있지 않아요. 다 품고 있거든요. 내가 조각낸 그 딱딱하고 뾰족하고 이런 그 바위까지도 다 품고 있어요. 그런 나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잠깐이라도 기댈 수 있고 위로가 되는 거지. 그냥 비바람에 쓰러져서 사라져버리고 넘어져버리고 죽어간다라면 우리는 위로받지 않을 거예요 아마.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사람도 그런 시련, 온갖 시련을 다 겪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자기 걸로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그 세월 속에 묶여서 원망이나 하고 탓이나 하고 더 자라지 못한 영혼이 더 자라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위로를 못 받잖아요. 네, 근데 맞아요. 그걸 다 자기 자산으로 만든 사람들. 어떻게 저런 일을 겪고도 저렇게 웃을 수 있지? 그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뭔가 힘을 얻잖아요. 나무나 사람이나 이런 면에서는 닮지 않았나. 그거를 말하고 싶진 않으셨을까. 그 뒤에 보면 철조망까지 맞아요. 철망. 품은 나무라고 하잖아요. 철망까지. 그거 보면은 진짜 이게 얼마나 이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맞아요. 네.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내 안에 가시가 나를 찔러서 염증을 일으키고 곪고 터지고 근데 거기서 굳은 살이 나오고
이런 사람만이 누군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나무도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? 작가님은 네. 예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그런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. 아까부터 네. 보여주려고 나무. 이게 박림면 개촌리 떼떼수라고 평창 관광지 팜플렛에 나와요. 떼떼수라고. 그 떼떼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떼떼수 옆에 있는 나무인데 네. 이 나무도 생명이어서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예, 꼭 처절한 노력인 거죠. 네. 어느 나무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? 물도 그러니까 사람이고 나무고 뭐 꽃이고 뭐 장소고 거기에 나가 얼마나 들어가 그러니까, 있느냐가 예, 예. 사실은 그러니까. 가장 크게 그 기억 질문이었어요. 작용을 하거든요. 그 질문. 예, 저는 홍천에 살을 때 한 200년 된 농가였어요. 그런데 365일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인데 지붕에 이 밤나무 가지가 이렇게 그렇죠. 자라서 그냥 지붕을 이렇게 덮고 있어서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이 또 그 나무 때문에 새는 거예요, 지붕이. 이렇게 새기도 하고 막 알도 작고 밤송이도 그냥 떨어지고 벌레 먹고. 보는 사람마다 잘라버리라고. 아, 저거 잘라버리라고. 진짜 그러셨을 만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살짝 그 언덕 비탈에 얘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은 또 얘가 그렇죠. 잘못될 수도 있다.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보는 사람마다 걔를 죽이라고. 근데 저는 이제 오로지 밤만 생각을 한 거죠. 예, 밤도 작으니까. 밤도 작고 먹을 것도 없는데 저 지붕까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귀를 그런가? 그래. 그래서 그래 죽여보자. 그래서 어떻게 죽이는데요? 하고 물어보니까 제일 편한 거는 이제 기계톱으로 잘라내는 건데 저한테는 기계톱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기계톱을 빌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밑둥을 이렇게 껍질을 벗겨 놓으래요. 그러면은 죽는다고. 오. 예. 이렇게 나무가 이만한데 땅으로부터의 그 밑둥 있는 데를 껍질을 다 벗겨 놓으면 나무가 죽는다는 거예요. 엔진톱 뭐 이렇게 나무를 살 수 있는 건 못해도 여기 껍질 벗기는 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부터 톱하고 낫하고 막 들고 설치는 거야. 그래서 이 나무 껍데기를 이제 톱으로 이렇게 한 바퀴 다 돌려놓고 이제 낫으로 거기를 벗기려고 해보는데 너무 크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진짜 흠집만 내놓고 말아버려서 아 몰라 나 안 해 이제 이러고는 그냥 놔뒀어요. 근데 그해 가을 밤알이 너무 커진 거예요. 어머나. 밤톨이 요만했던 애가 한 이 정도는 한 3배는 커진 거예요. 밤톨이 나 죽이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구나. 저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는 또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. 그거를 나무 전문가 왈 얘가 위기의식을 그동안에는 안 느껴서 밤알을 키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래요. 그래서 왜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라든지 가지가 너무 무성할 때는 그렇게 한 번씩 쳐주는 것이 오히려 나무한테는 우리 사람들한테 약간의 긴장감을 주었을 때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나무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를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얘는 전혀 알을 키울 필요가 없었던 거야. 자기 종족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. 계기가 없었는데. 네. 근데 내가 막 톱이랑 나시랑 들고 막 설치고 막 가서 막 이러고 이러니까 얘가 위기의식이 온 정신이 거죠. 반짝 들어가고. 네. 그래서 알을 키웠던 거예요. 그건 이제 좀 산통 깨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껍질을 벗겼잖아요. 나무는 안을 물관이라고 하고 밖을 채관이라고 그래요. 네. 채관에서는 양분이 내려오고 물관에서는 뿌리에서 양분을 올려요. 뿌리에서 올린 갓 원소하고 물을 올려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채관으로 내려보내거든요. 지금 껍질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가는 양분이 못 채관을 내려갔구나. 죽였어. 그러니까 위에 찬 거야 양분이 내려가지 못하고. 근데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
다시 체관이 붙어요. 아. 살기 위해서는. 근데 그렇게 못하면 남은 죽는데 보통은 한 1년, 2년 되면 다시 그 힘을 해가지고 밑으로 붙어버려. 그래가지고 뿌리로 양분을 보내요. 그 이제 자연의 좁아야지. 네, 그 원리로 보면 벗겨낸 그거예요. 데가 좁아야지 붙지. 네, 넓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한 저는 10cm까지도 붙어요. 그래서 그 밤나무가 이제 저한테는 기억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답을 하나 드릴 건데 우리가 나무를 친구처럼 생각하잖아요. 그 친구가 나무가 아닌 다른 대상을 하나씩 찾아서 올려주세요.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 경우는 사람처럼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타치 안 하고 이래서 동물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 다 나를 받아주는 것 같아서 동물을 좋아한다는 분도 계시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이제 나무를 친구 삼아서 이분의 이 작가가 기록으로 남겨둔 오래된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각자의 나무를 꺼내보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어렸을 적에 마음에 담아둔 추억 이런 것도 지금은 다 그게 기록으로 이렇게 기억되는 건데 그 나무 친구가 나무지만 나무가 아닌 다른 대상도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보자 이런 맥락에서 나무 말고 나한테 이 나무 같은 친구 그 존재가 있다면 누군지 무엇인지 그걸 하나씩 올려주시면 또 숙제니까? 문답입니다. 문답. 문답입니까? 네. 오래된 이야기라 그래서 또 지금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가치가 떨어지거나 덜한 게 아닌 그만의 그 특유한 특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같이 공유했을 때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오늘 또 속 깊은 이야기들 꺼내 주셔가지고 너무 풍성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